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에피소드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만 짧게 잡담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요즘 꽂힌 게 있어서 뭔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공유하고 싶어요, 누군가와. 첫 번째는 음악 추천입니다. 제 음악 취향 에피소드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가수들을 알고 있는 편도 아니고 보통 듣는 가수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음악 스펙트럼이 넓지 않고 거기다가 저는 꽂히면 한 가지만 계속 주구장창 반복해서 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듣다가 질리면 약간 권태기가 와요. 그래서 한동안은 음악을 잘 안 듣습니다. 거의 안 들어요. 그냥 팟캐스트만 듣다가 좋아하는 가수가 새 앨범을 내면 그때 또 다시 복귀를 하죠. 최근에 해리 스타일스가 새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제 스타일인 트랙이 몇 개 있어서 추천을 하려고 해요. 일단 뭐 당연히 Aperture 맞나요? 발음이?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아직도 발음이 어색합니다. 어색해도 이해해 주세요. Aperture. 어쨌든 뭐 첫 번째 트랙. 당연히 이 곡은 성공했을 때부터 너무 좋아서 계속 들었고 브릿 어워즈에서 첫 무대를 했었죠. 저는 이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계속 웃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뭔가 좀 사람을 웃게 하는, 기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여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신앙식 그런 건 안 챙겨보는데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는 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딱히 인상 깊은 무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옛날 영상 보고 그랬는데 간만에 인상 깊은 퍼포먼스가 나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어쨌든 이 트랙 말고 꽂힌 트랙이 뭐냐면 8번 Coming of Roses랑 팝 8번, 9번이네요. 이 두 개 트랙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취향이었습니다. 특히 이 Coming of Roses는 뭐 기분이 몽글몽글해져요. 들으면 아련하기도 하고 약간 좀 슬프기도 하고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면 해가 다 지고 나서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 하늘, 그 초저녁의 하늘이라고 해야 되나? 블루와 핑크색이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있는 그런 하늘. 딱 그 시간대가 생각이 나요. 연상이 됩니다. 뭔가 좀 아련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녹화하기 전까지 계속 들었는데 녹화 끝나고도 가사 찾아본 다음에 다시 들어볼 예정입니다. 가사를 일단 저는 무조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사와 함께 들으면서 이렇게 음미를 해야 됩니다, 노래는. 저는 가수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항상 이렇게 뭐랄까 변화를 주고 리스너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려는 그런 시도, 도전 그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해리 앨범을 보고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음악들과 좀 분위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 시도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거기다가 디스코예요. 디스코 장르가 결합되어 있어서 제 취향을 저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앨범 명도 좋습니다, 참. 단조로워요. 단조로우면서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Kiss all the time, disco occasionally. 딱 제목만 들어도 수록곡들의 느낌이 대충 전해지죠. 또 저는 이렇게 비트가 좀 터지는 그런 곡들을 좋아합니다. 둠둠둠둠 이렇게 뭐랄까 좀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비트가 있는 곡을 좋아해서 제가 더더욱 꽂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의 추천곡 이 두 가지 제가 스포티파이에도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잡담은 그만하고 오늘 에피소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는 사람들, 유튜브 틀어놓고 공부하는 사람들, 더불어 카페에서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 항상 궁금했어요. 진짜 집중이 잘 되나? 근데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항상. 저도 도전은 해봤어요. 뭐 보면서 하는 거는 저는 못합니다. 뭐 영상 틀어놓고 뭐 드라마 틀어놓고 그렇게 공부는 못하고 카페 공부랑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는 거는 제가 도전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냥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는 뭐 집중할 때 듣는 음악 이렇게 유튜브에 쳐가지고 뭐 로파이 뮤직, 카페 음악, 공부 집중 음악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틀어놓고 해봤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2분도 채 안 돼서 껐어요. 소음은 소음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이렇게 칠하고 소프트한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소음이라서 저한테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날은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뭐 브이로그? 그런 거 보다 보면 TV 드라마나 쇼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아 내가 핑계대는 건가? 내가 유난 떠는 건가? 난 저 사람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오바스럽게 환경만 탓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마다 정말 다른가 보다. 누군가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데 누군가는 안 되고 분명히 멀티태스킹이 좋지 않다고는 들었는데 또 저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틀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멀티태스킹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카테고리를 좀 여러 개 나눠봤으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카공족이 될 수 없는 이유. 여러분들은 공부 혹은 작업을 하실 때 집, 카페 중 어디를 선호하시나요? 카페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집보다 많은지 적은지 한번 설문조사를 열어봐야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스포티파이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에피소드에 설문조사 오픈해 놓을 테니까요. 꼭 한 번씩 투표를 해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집을 선호합니다. 집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일단 집 제외 카페나 스터디 카페를 놓고 비교했을 때 저는 스터디 카페가 집중하기에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터디 카페 가면 독서실 책상 있죠. 벽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개인 칸막이 되어 있는 그런 책상. 그런 책상이면 오케이. 아무래도 스터디 카페가 좀 더 조용하고 소음도 적고 집중력이 분산될 만한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랑 비교했을 때는 스터디가 낫습니다. 그럼에도 집보다 별로인 이유는 바뀌니까. 어쨌든 바뀌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내는 소음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몸이 편하진 않죠, 솔직히 말하면. 그럼 카페는 왜 안 맞냐? 당연히 저도 시도 많이 해봤습니다.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가지고 많이 가봤어요. 갖추고 다 갖추고 가봤습니다.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진 않습니다. 그냥 뭐 커피 쿠폰 쓰려고 갈 때 작업할 거 챙겨가는 날도 있고 또 집에만 너무 있었던 것 같은 날 그럴 때 가끔 이제 풍경 전환, 시선 전환, 기분 전환 하려고 카페를 가는데 주기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카페는 여러모로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또 여기서도 갈리겠죠. 저같이 정말 정적인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집중이 잘 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야 잘 되는 사람이 있겠죠. 백색 소음 같은 환경이 뇌를 각성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또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나도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도 생길 것 같고 카페를 가면 집에서 항상 하던 일과 다른 환경이 뇌에게 또 다른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집에서 집중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핸드폰, TV 그런 데 이제 뺏겨서 차라리 카페가 낫다는 사람도 있는데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면 집중 모드로 들어가기 어려워서 에너지 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카페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또 카페 가면 펼쳐놓고 다 펼쳐놓고 핸드폰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노트북 펴놓고 세팅 다 해놓고 잠깐 깨짝거리다가 폰하고 깨짝거리다 폰하고 카공족 모두가 집중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카공과 맞지 않는 이유는 제가 하는 작업과 공부를 예로 들었을 때 특히 저는 회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의 대부분이 스피킹입니다. 계속 말해야 돼요. 혼자 중얼중얼 해야 됩니다. 카페에서 하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더더욱 집에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작업을 한다. 제가 하는 작업 중 메인은 편집입니다. 그때그때 다른데 편집도 대부분은 집이 나아요. 왜냐면 뭐 컷 편집을 할 때 팟캐스트 컷 편집을 한다. 일단 들으면서 해야 되죠.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디오에. 근데 옆에 이게 소음이 많으면 집중이 안 돼요. 이어폰 꽂고 볼륨을 최대로 해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청각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에 특히 팟캐스트 같은 건 카페같이 소음이 있는 곳에서 하려고 하면 디테일한 부분을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못하고 여러모로 저의 집중력이나 제가 하는 작업들과 카페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한 이유로 카페를 뭐 하러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당장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집에서 하고요. 딱히 뭐 할 거 없을 때 딱히 뭐 당장 할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 그냥 깨작깨작 거리고 싶을 때 뭔가 좀 분위기 좀 전환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가져가서 하지 카페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 끝내야 한다, 끝내려고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가장 재밌는 카페 액티비티는 피플워칭이죠. 특히 창가에 앉았을 때. 되도록이면 2층 이상이어야겠죠. 1층에서 그랬다가는 밖에 있는 사람과 눈 마주치면 뻘쭘하니까 날씨 좋은 날 커피 한잔 하면서 창밖 보는 거, 지나가는 사람들 보는 거 그게 더 재밌어요, 솔직히. 그 다음은 멀티태스킹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멀티태스킹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일을 수행하거나 빠르게 여러 과제를 전환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뭐 전화를 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등.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기 효율성 향상. 간단한 작업. 예를 들어 뭐 집안일 같은 거 있잖아요. 청소하면서 팟캐스트 듣기, 뭐 옷 정리하면서 팟캐스트 듣기, 설거지하면서 음악 듣기 등 그런 간단한 작업에 있어서는 시간 절약 효과도 있고 감각적 부담이 낮은 과제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여준다는 거죠. 두 번째, 창의적 연관 자극. 서로 다른 자극이 동시에 들어오면
아이디어 전환이 촉진되어 창의적 연기를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자극이 동시에 들어온다. 내가 뭐 예를 들어 뉴스를 켜놓고 팟캐스트 아웃라인을 작성하고 있는데 물론 내 눈과 이 손은 노트북에 가 있지만 귀는 뉴스에 집중되어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듣다가 어떤 것에 꽂힐 때 그 꽂히는 그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뭐 나중에 이게 내 팟캐스트 뭐 스크립트 한 부분에 내용이 될 때, 주제가 될 때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했죠. 어쨌든 뭐 굳이 상황을 그려보자면 그럴 수 있겠죠. 무심코 듣게 된 어떤 정보에서 갑자기 뭔가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반복 업무 스트레스 감소, 지루한 작업과 음악, 오디오를 병행할 때 피로도가 감소한다고 해요. 앞서 말한 집안일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하기 싫은데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집안일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혹은 뭐 듣고 싶은 음악, 팟캐스트 들으면서 하면 아무래도 일에 좀 능률이 올라가는 느낌? 후딱 마치게 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멀티태스킹은 아니지만 왜냐면 제가 잘 못하니까 작업을 하다가 좀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나사가 좀 풀릴 때. 그 집중력 레벨이 맥스를 찍었다가 좀 내려오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혹은 뭔가 작업을 하다가 막혔을 때. 그럴 때 저는 잠깐 이렇게 좀 기분 전환? 한숨 돌리려고 뮤비를 봐요. 듣고 싶은 노래,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 뮤비를 봅니다. 그렇게 잠깐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전환돼요.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가 막혀가지고 안 되겠다. 좀 전환을 시키자. 뇌한테 새로운 자극을 좀 줘보자. 잠깐이라도. 그래서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서 그 뮤비를 찾아보곤 했는데 기분이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포인트는 당연히 듣고 싶은 노래를 들어야겠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노래. 이게 뭐 숨듣명, 숨어듣는 노래라도 상관없어요. 당장 내가 떠오르는 노래 그런 거 들으면서 좀 기분 전환을 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 업무를 이어갈 때 조금 더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단점. 지속적 뇌피로와 인지 손실. 뇌는 실제로 동시 처리가 아닌 빠른 전환을 하기 때문에 전환을 할 때마다 주의력 손실이 발생한다 해요. 멀티태스킹을 하면.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한 연구에 의하면 멀티태스커는 단일 과제의 수행 속도가 40%나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억력 감퇴. 작업 전환이 단기 기억의 부하를 증가시켜 정보 저장력이 감소된다 해요. 즉 스마트폰, SNS, TV 등 집중, 의사결정, 계획 등과 같은 이 신경세포 밀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해요. 회백질과 백질. 회백질은 정보 처리, 판단, 계획,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백질은 정보 전달, 연결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회백질이 감소하는 것은 집중력 저하, 충동 조절 어려움, 의사결정 능력 약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생산성 착각.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느낌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결과물은 떨어짐. 전곡을 찌르네요. 그쵸? 그래서 멀티태스커는 실제 생산성 능력이 20에서 30% 낮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콜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 증가로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결론은 멀티태스킹이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있습니다. 단순 작업이나 반복 과제에서는 심리적 지루함을 완화하고 몰입감을 줄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인지 손실이 우려되는 거죠.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모두 저하되고 스트레스 반응을 강화시킵니다. 그 다음 세그먼트는 집중력을 높이는 모노태스킹, 트레이닝 루틴.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일단 멀티태스킹이 안 되니까 뭐 멀티태스킹 가지고 시달리는 경우는 없는데 멀티태스킹을 안 한다고 해도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터 좀 재정비를 하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작업을 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어떤 환경이 나의 집중력을 좀 더 올려줄까. 일단 저는 판명이 났잖아요. 외부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못 된다는 거. 집에서 해야 되는 타입인데 당연히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집에 있다 보면 영향받죠. 아무래도. 그리고 집이니까 뭐 누가 볼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온전히 저한테 달려있죠. 그 의지나 모든 게. 그래서 때로는 뭐 미룰 때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일단 환경부터 좀 재정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데스크 세팅, 저의 이 작업 데스크, 책상 세팅 루틴을 한번 짜봤습니다. 제 거를 참고하셔서 물론 제게 답은 아닙니다. 제 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그런 환경 세팅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물건 3개만 남기기.
룰을 정했습니다. 작업하면서 딱히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노트북 혹은 아이패드. 그 다음 물. 물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저는 항상 물 외에 엑스트라로 마실 게 있어야 됩니다. 커피 같은 거. 그냥 항상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 홀짝홀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고정이죠. 드링크는 고정이죠. 물과 커피. 그 다음 메모장. 메모장과 펜. 메모장, 펜은 필수인 게 뭐 작업 안 하더라도 뭐 전화가 와서 뭘 받거나 뭘 받아 적거나 갑자기 뭔가 떠올랐을 때 바로 적을 수 있는 게 이제 메모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책상은 생산 장소지 꾸밈이나 보관 장소가 아닙니다. 뭐든지 일단 꾸미고 보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저도 주워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책상은 생산 장소지 꾸밈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또 저는 책상에 막 여러 개 놓아져 있는 걸 안 좋아해요. 뭐 화분, 스피커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책상이 복잡하면 뇌가 할 일 여러 개라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집중력이 깨진다고 해요. 그래서 책상은 간소하게, 미니멀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작업과 휴식구역 분리. 뭐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알아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침실을 일단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전 침실은 무조건 자는 공간이라서 침대에서 뭘 하진 않아요. 잘 때만 침실에 들어가지 나머지는 무조건 책상에서 합니다. 예전에 잠깐 이제 침대에서 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먹는 거 제외 침대에서만 이렇게 작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딱히 좋진 않더라고요. 좀 늘어질 경향도 있고 각이 딱 잡힌 느낌이 없었습니다. 책상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 공간과 휴식 구역을 제대로 분리하는 거예요. 작업은 오직 책상에서 하고 핸드폰 잠깐 보는 거는 소파에서 보고 이렇게 아예 정해두고 거기서는 딱 그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책상에서 폰을 보는 순간 뇌는 책상을 노는 장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집중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죠. 그래서 약간의 룰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에서는 이것만 하고 소파에서는 이것만 한다 이렇게. 그 다음 폰 위치 고정. 우리의 에너미 핸드폰 항상 같은 자리에 두는 게 베스트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핸드폰을 작업하는 동안에 내 눈에 안 보이게 서랍 안에 손 안 닿는 곳에 놓던가 아예 다른 방에 놓던가 그 외에 나머지도 그 자리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노트북은 나의 정면 책상 중앙에 메모장 펜은 내 왼쪽 물은 오른쪽 이렇게 그 자리를 정해주는 거죠. 물건마다 네 자리는 여기야. 넌 네 자리에만 있어야 돼. 뭐든지 항상 같은 자리에 두면 습관 자동화가 쉬워진다고 해요. 이거는 뭐 집중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이 되죠. 저희 엄마가 저한테 꾸준히 아주 충고를 하시는 게 항상 제자리에 놔라. 그때그때 쓰고 제자리에 놔라. 그러면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하도 뭐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꾸중 많이 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돌연변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왜 나는 부모님과 반대지? 절대 이 두 분의 유전자에서 나올 수 없는 건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지? 이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물건 제자리에 두는 거. 이게 왜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귀찮은 일이 아닌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안 귀찮은 일인데 귀찮아요. 쓰고 제자리에 안 두는 거. 근데 많이 고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많이 고쳐지긴 했네요. 최근에 뭐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 물론 노력해서 안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일단 뭐가 없습니다 이제. 소지품, 살림 등등 일단 물건이 최대한 없어야 관리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 작업 전 1분 리추얼 집중 스위치의 역할인 거죠. 예를 들어 작업 전 1분 딱 준비하는 시간 의자에 앉으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준비하는 거죠. 갖고 올 거 다 갖고 오고 핸드폰 치워놓고 책상 위 정리하고 물 놓고 뭐 노트북 놓고 다시 또 일어나게 하는 일 없게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타이머를 정해두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요즘에는 할 게 많아서 그런지 예전에는 30분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1시간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50분 타이머 해놓고 50분 동안 딱 정해놓은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할 때도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하다가도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많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 어떤 노래가 생각나서 유튜브에 노래 검색한다던가 갑자기 뭐 쇼핑몰에 들어간다던가 분명히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뭐 딱 작업용 브라우저만 펼쳐놓고 중간에 뭐 궁금한 게 생긴다 갑자기 뭐가 생각난다 그런 거는 검색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요. 지금 하는 일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 생각난다 하면은 당장 그때그때 그냥 종이에 적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져서 다시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적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거죠.
종이에 나중에 해야 될 것 이렇게 적어놓고 중간중간 문득 떠오르는 그런 것들은 다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다 끝내면 하나하나 하는 거죠. 뭐 멀티태스킹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답은 없어요.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추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시는지 좀 더 갈피가 잡혔으면 좋겠고, 또 저같이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해야 되는 스타일이면 본인의 환경 세팅이라던가 룰 같은 걸 한번 정하셔서 집중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노태스킹을 추구하는 이유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성취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루에 하나도 제대로 못 끝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느낌이 너무 싫습니다. 그 일이 뭐 크건 작건 대단한 일이건 뭐 사소한 일이건 간에 하루에 계획한 거 하나라도 끝내는 그 성취감에서 오는 그게 정말 커요. 희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려고 해요. 어쨌든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고요. 팟캐스트 관련 에피소드는 유튜브에서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